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보입니다. 자, 오늘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습니다. 바로 저번 달 발표된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3.2%를 기록해서 예상치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인플레이션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동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GDP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습니다. 올해의 전망치를 2.6에서 2.7%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2.5%를 맞출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상황 속에서 유일한 상승 동력인 경상수지조차 힘을 못 받는 상황이고 내부의 가계부채나 그리고 내수 경제 등 어느 하나 호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위기의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앞으로의 금리 변화 그리고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상단에 있는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놀부부동산 스쿨 카페와 부동산 스터디 카톡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한국은행이 저번 달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지난번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을 했죠. 2.5%로 0.1% 하향 조정했는데 그만큼 1분기 수치가 좋지 않을 수 있고 이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의 지출을 생각을 해서 시장은 1분기 성장률을 0.3%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470조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분기 뚜껑을 여니까 성장률이 마이너스 3%를 기록했습니다. 전분기에는 플러스 1.2%포인트의 성장 기여도에서 이번 분기에는 마이너스 7%포인트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때문에 일부 시각은 이번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쇼크의 주범은 정부다, 이러한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 부분의 이 마이너스 기여분만 빼면 원래 시장의 전망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인 이 경제 성장 쇼크를 정부 탓으로 보기보다는 한국 경제 전반의 문제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자, 성장 기여도를 살펴보면 내수는 0.5%포인트 떨어지고 순수출 부분에서는 0.2%포인트 플러스 되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투자 부진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었고 이 수출이 그나마 조금 성장률을 메웠는데 이것도 수출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수출이 수입보다는 많았기 때문에 그냥 포인트만 높은 것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수출과 투자의 감소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 이 투자 부진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1분기의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10.8%, 그리고 건설 투자도 마이너스 0.1%에 머물렀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력 사업 수출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이 투자가 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투자가 없으면 결국 수익도 막힙니다. 결국에는 수출 경기가 악화되고 투자는 계속 부진하고 고용은 안 되고 소비도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출,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 보완을 해줘야 되고 설비 투자와 이 건설 투자에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수출의 감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기반 국가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글로벌 경제가 둔화됐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수입이 감소한 상황이거든요. 내수도 감소했지만 수입도 감소했습니다. 이렇듯이 경제가 둔화되고 침체되면은 소비가 줄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내수죠. 현재 내수 경제, 자영업 하시는 분 지독함을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내수 경제가 둔화되면은 물가 지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물가 지수 증가율을 보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또한 세 번째 문제는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본이 투자가 아닌 안전자산의 쏠림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그래프 보셨죠? 1분기 설비 투자 포인트가 마이너스 10.8%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계부채입니다. 지금은 정부의 컨트롤에 의해서 증가 폭이 완화가 됐지만 이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반대로 소비가 줄게 되거든요. 예컨대 현재 이 주택을 예로 들면은 주택의 대출을 받고 샀을 경우에 이렇게 본인에게 부채가 있을 경우에 그 부채의 폭이 크면 당연히 소비를 줄이겠죠. 그리고 이 소비가 하나둘씩 모여서 내수를 둔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모든 전반에 걸쳐서 경제가 둔화되고 해외 자본은 빠져나가고 화폐 가치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화폐 가치의 하락은 자본 유출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 높은 금리, 원치 않은 높은 금리 급등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2%가 채 되지 않지만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6%를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지금은 위험한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이 자본이 유출되게 되면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채 금리는 시장에 여러분들이 대출받은 대출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금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채권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은 부채 버블이 터지게 됩니다. 이 부채 버블이 붕괴되면은 결국에는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시장 전반에 걸친 버블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컨트롤하고 있고요. 유럽 등의 일부 국가의 자본은 빠졌지만 신흥국의 자본이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어서 이 한국의 채권 금리가 당장 급등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모멘텀이 축소된 만큼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예컨대 정부의 노력과 개개인의 노력 그리고 통화정책의 보완 이러한 대비책이 없다라면 한국은 매력적이지 않는 시장이 되어서 해외 자본이 빠지게 되고 결국 채권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서 경제 전반의 버블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듯 대비가 필요합니다. 경기 침체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외국의 자본 이탈로 인해서 국채 금리는 상승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출을 늘리고 보조적인 정책을 피고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리를 낮추는 등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이 무리한 부채 운영은 피하고 적절한 자산 운용이 필요합니다. 자, 현재 상황을 보자면 일정 기간 동안 이 저금리 기조 상황은 이어질 것 같고요. 경기 침체 해소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중요한 부동산에 있어서 우리의 포지션은 어떻게 꾸려가야 될까요? 자,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화는 후행적입니다. 절대로 경제 지표에서 선행적인 지표가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 공급량 체크는 물론이고 이 채권 금리의 급등 가능성과 심리적인 요인이 먼저 선행이 돼서 그 후에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산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또 금리 또한
글로벌 경제 둔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이 유동 자금 축소를 시켰지만은 아직 시중에 도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저는 이 소득의 증가를 굉장히 체감을 많이 합니다. 메일로 문의 오신 것들도 보면은 소득이 1억 이상 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은 분명히 그동안의 급등장으로 인한 휴식기가 맞습니다. 휴식기고 조정기거든요. 다만 이러한 점들, 시중에 도는 자금과 소득의 상승,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제의 흐름이 지속되면 이 주택의 착공량도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주택 착공이 2년 넘게 줄고 있는 추세죠. 국토부에 따르면 1분기에 주택 착공 실적은 1년 전과 비해서 거의 25%나 줄어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의 공급은 가구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서울과 수도권의 수급량은 다시 한번 변곡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변곡점에 와서 가격의 변화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규제로 인한 공급 감소 기간 동안 신규 주택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신축 주택과 준신축 주택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신규 분양 시장과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 한국은 위기에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면들이 해소되는 국면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3.2%를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이 선진국들의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말이죠. 자, 한국은 수출 기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된다면 다시 한국의 수출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선진국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한국의 경기 위축도 그렇게 긴 시간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금리 부분도 주택 수요의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 앞서 10년물 보여드렸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2%가 좀 안 됐습니다. 근데 이 3년 만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1.715%입니다. 1.75%인 기준금리보다도 낮다는 소리죠. 자, 앞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출을 늘려야 되고 이 기준금리 인하 압박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금리 인하가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추가적인 분기마다 상황을 보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고려가 되겠죠. 중요한 점은 반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과 축소 현상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자, 언론에서는 몇 주 연속 하락 이러한 기사들 보는데 사실 횡보입니다. 횡보. 그냥 조정기, 횡보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다들 너무 비싸다, 조금 떨어지면 사야지 이러한 생각들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1년, 2년만 지나면 가격에 금세 적응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 비싸다, 서울도 미분양이다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사실 층호수 안 좋아가지고 계약 안 한 거지 미분양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시간 지나면 그때 저 단지가 얼마였지라고 생각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또 후회하시겠죠.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